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14주차 마지막 수업이군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군요. 비대면 수업이라 학습의 질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매주 제출하는 과제를 보면서 강의의 질은 대면보다 훨 효과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업에 충실히 임해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 달력의 마지막 장인 12월 첫 주, 완연한 겨울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군요. 우리 모두 예방수칙과 마스크 쓰기 잘 지켜서 코로나를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암호화폐학 개론 제10장 거래소 가입 및 트레이딩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암호화폐학 개론 제10장 거래소 가입 및 트레이딩. 먼저 지난주에 했던 트레이딩을 위한 차트 개론 원페이지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어떤 걸 한 페이지로 설명할까 고민했더니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차트 분석의 5가지 원리. 차트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를 반영한다. 그렇죠? 주가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죠? 수요가 많으면은 주가가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주가는 관심의 원리에 따라 추세를 지속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추세를 지속하려고 하는 거. 상승 주가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하락을 이어가려고 한다. 주가는 파동과 사이클을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다 그랬어요. 그쵸? 계속 올라갈 때도 이렇게 파동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이렇게 파동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주가에도 어느 정도 구심력이 있다. 구심력이 있죠. 이렇게 뭐가 있으면 막 돌리려고 할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려고 할 때, 같이 이게 모이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계속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 구심점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주가는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주가의 정보는 일반인들이 알기 전에 먼저 차트에 나타난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경기보다 약 한 3달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가입 및 암호화폐 트레이딩 관련된 서론. 먼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개미는 소액 투자자, 개미 털기. 세력들이 가격을 일부러 극단적으로 떨어뜨려 개미 투자자들이 팔게 만드는 것을 개미 털기라고 합니다. 데스켓 바운드라고 하는 거는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 떨어지면은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있죠. 그리고 떡락일 때 잠깐 반등하는 거를 데스켓 바운드라고 얘기합니다. 고점 다 아실 테고, 이제 공매라고 우리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건데, 여기까지 할 필요 없고, 그래. 구조. 층과 함께 쓰는 말로, 가격 하락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면서 다시 그 위치로 상승하기 바랄 때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김프라고 하는 건
김치 프리미엄의 준말. 단타는 말 그대로 짧은 시간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 대구은행은 DGB 그래가지고 디지바이트 코인을 얘기하는 거고, 대장 얘기하면 그거는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고, 뭐 떡락떡상 아시죠? 라또속, 라이트코인 또 속았다 야구고, 라코 라이트코인을 얘기하는 거고, 롱은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매수한 걸 롱이라고 그러고, 여기 라또속처럼 리또속이란 말도 있어요. 리플도 속았다. 매도는 파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매도벽, 가격이 더 오르지 않도록 매도를 위해 대기하는 두터운 매도층, 오르지 않도록 하는 매도, 누군가 올리려고 하면 매도하고 하는 거죠. 매도 호가, 매도자가 팔고 싶은 가격, 매수는 사는 것, 매수벽, 매도벽의 반대죠. 그쵸? 메로나, 이제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양봉이 녹색이에요. 주식은 양봉이 빨간색인데, 그래서 녹색, 연녹색, 메로나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메로나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스크림 메로나 있죠? 자, 물타기 하실 테고, 박스권 횡보하는 거, 계속 수평을 유지하는 거 있죠? 이걸 횡보라고 얘기합니다. 방탄코인은 BTS, 방탄소년단의 경우인데, 비트쉐어 코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볼륨은 말 그대로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고, 불기둥은 이 암호화폐에서는 메로나가 양봉이고 빨간색이 음봉입니다. 그래서 불기둥, 빨간색이니까 불기둥은 이제 하강하는, 떨어지는 그래프를 불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장이라는 말은, 대장은 비트코인이니까 두 번째 이제 시가총액이 2위인 코인, 주로 이더리움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부대장은 가끔 바뀌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렉 그러면 비트렉스 거래소 얘기하는 거고, 비파는 비트파이낸스 거래소를 갖다가 두 자리 줄여서 얘기합니다. 자, 상따라고 하는 건 상한가 하는 종목을 따라서 매수한다 그래가지고 상따. 상패는 상장 폐지. 손절 알죠? 내가 살 때보다 낮은 가격 상태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걸 손절이라고 얘기하죠. 그 롱하고 반대되는 걸로 숏, 내릴 것 같은 주식을 매도하는 거를 숏이라고 얘기하고, 시장가는 여러분 다 아실 테고. 자, 그래서 이제 어미세라는 얘기는 오미세고 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더교라고 하는 거는 무슨 교 하는 것처럼 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설 것이라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존버하는 투자자들을 이더교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클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익절은 수익을 났을 때, 손절은 손해 났을 때 파는 거고, 익절은 수익 났을 때 파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봉은 하루하루, 우리 캔들 차트 하루 있죠? 하루를 보는 게 일봉. 장타는 코인을 사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장타. 조정. 조정은 아실 테고, 뭐 존버는 이제 일상생활 용어가 됐죠. 존버, 총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추격 매수, 상승할 때 계속 사는 거 있죠. 그걸 추격 매수라고 얘기합니다. 층은 매수 가격, 그래서 뭐 20층이요, 그럼 20만 원에 이제 물려 있다는 걸 층이라 그래요. 자, 패닉셀, 당황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 매도를 하는 걸 패닉셀이라고 얘기하죠. 평단은 평균 단가, 폴로는 폴로닉스 거래소, 핫다, 하한가 따라가는 종목에 따라서 매수한다. 그래서 상따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해강 반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일시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으로, 데스케파운드 막 떨어질 때 잠깐 튀어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해강 반조도 거의 이거는 네,
지금 살 가망성이 없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잠깐 올라왔을 때 이걸 회광반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횡보. 그래서 횡보는 뭐다? 이렇게 있으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 걸 횡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단어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그 암호화폐 사고 파는 데 가서 이야기할 때 충분히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입 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암호화폐를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래소를 여러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계란은 한 방울에 담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이 당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한 거래소에 딱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돈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거래소에 대해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조금씩 분산 투자해 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정말 많은 거래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소를 갖다가 만드는 자격 요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통신 사업 있죠. 아무나 신고하면은 누구든지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앱 만들어서 사고 팔면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수준이 안 되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검증된 거래소 있죠. 검증된 거래소만 선별을 해서 거기다 분산을 투자를 이렇게 해놓는 게 한 방울에 담지 않게 분산 투자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안에 대한 것도 은행에서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는요, 물론 뭐 보안에 대해서 책임을 거래소에서 지지만은 은행만큼 완벽한 보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나름대로 2중, 3중의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치면 들어가지만은 이 암호화폐 거래할 때는 구글 OTP 같은 걸 이용해서 2중, 3중 보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이 OTP 같은 경우 분실했을 경우 뭐 국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연락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분실했을 경우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보내달라고 하고 막 이러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OTP 앱 같은 경우는 거기 QR코드를 인쇄해 가지고 보관하거나 그 QR코드 만들 때 그 번호가 있어요. OTP 번호.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종이에 적어서 따로 보관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하려고 하면은 거래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하고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하고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있으면 가능하고 외국은 여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권 사진하고 그 다음에 여권을 들고 있는 사진, 이거 사진을 준비해 놓으면 쉽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거래소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통신 판매업증만 있으면은 누구나 거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안 된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레커멘드 해드리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국내는 여기 4개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요 4군데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 분산 투자를 해주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은 계좌 개설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행에 가서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하면은 아마 계좌 개설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마 개설 투자하더라도 뭐 30만 원인가 이하로 밖에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사기라고 생각해 가지고 은행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은 그때 이제 돈을 급여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좌 개설에 대해서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코빗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계좌를 개설하려면은 여기 업비트는 K뱅크, 빗썸은 농협, 코인원은 농협, 코빗은 신한, 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넣고 돈을 뺄 수가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막고 있어요. 뭐 곧 좋아지겠죠, 뭐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외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국외 거래소의 계정을 만들고 은행하고 연동을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름 있는 데가 후오비라고 하는 데하고 바이낸스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후오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은행 있죠. 모든 은행을 다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오비에 계정 만들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하고 연동을 시키면은 후오비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낸스라고 하는 이 거래소는요, 그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가장 월드와이드하게 가장 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요새 이제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거 알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 사이트고 바이낸스도 한글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계정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폴로닉스는 미국 사이트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뭐 한 3개 정도 가입해 놓으면은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은행 가입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빗썸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고 이메일, 국가번호 쭉 있어요. 그쵸? 이거 입력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넣고 보안 비밀번호 넣고 보안 비밀 확인, 약관 동의하고 이렇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 계좌하고 같이 연동을 하는데 농협 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별로 하루에 돈을 입출금하는 금액이 좀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3레벨, 4레벨 거주지, 내가 어디 사는 것까지 증명을 하게 되면은 4레벨까지 가가지고 충분히 입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코인원 가입도 마찬가지고 주소에 가시면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여기도 농협계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휴대폰을 인증을 하게 되면은 1일 1억 원 출금이 가능하고 암호화폐는 1일 500만 원을 출금할 수가 있고, 자, OTP를 인증을 하게 되면은 1일 1억 원 출금 가능. 암호화폐 1일 2천만 원 거래 가능하고, 이제 운영팀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은 암호화폐 1일 1억 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조금 상관은 없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빗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에서 계좌가 필요하고 같이 이렇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우리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은 여러분들이 계좌 개설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현재. 그래서 후오비 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오비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국어 다 지원되니까
그냥 해보세요. 지금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강의 진행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실제 가입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이 가셔서 계좌 개설하시고 여러분들 그 은행 연계하신 다음에 그 은행에서 호흡이로 입금을 하셔가지고 그 실제 암호화폐를 한번 사보세요. 사보시고 10,000원어치든 20,000원어치든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폴로닉스도 마찬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권 확인하면은 그냥 가입하면은 2,000불까지만 거래가 되는데 여권을 확인을 하면은 25,000불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폴로닉스는 영문 사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아시고 그렇죠? 등록한 다음에 이메일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하시면은 큰 문제 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하시다가 안 되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폴로닉스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여기도 한국어 지원이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바이낸스의 문제가 뭐냐면요, 원화나 달러, 엔화 이런 법정 화폐를 지원을 안 해요. 얘네는 바이낸스에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낸스 코인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카드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 계정이 있는 사람은 지금 국내 거래소에 계정이 있는 사람은 통해서 하면 되고, 아니면은 어딜 통해서 하면 된다? 후오비 코리아 있죠? 후오비 코리아에 들어가서 계좌 개설하시고 암호화폐를 구입하시면 된다. 암호화폐 구입하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 지갑 만드셨죠? 지갑에서 암호화폐 구입할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인맵.org 거기서도 암호화폐 여러분들 구입할 수 있죠. 네. 이 거래소만 이렇게 차단을 해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사고 팔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차트를 있죠. 그걸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재는 이렇게 설명이 쭉 돼 있어요. 네,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인원에 가서 같이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인원에 가면 되겠죠. 코인원.co.kr 들어가면 되죠. 닫기 누르면 여기 이제 실제 여기 로그인을 해서 봐도 되고, 이 프로 차트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로그인 안 하시더라도, 근데 이제 여기 채팅의 내용을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내가 채팅에 참여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로그인을 해야지만 여기 채팅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채팅 참여 안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는 얘기들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미세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기가 여기 나오는 그 용어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지금 다양한 차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내가 지금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거예요. 보시면 내가 여기서 비트코인을 찾고 싶다. 그럼 BTC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BTC면 코빗이냐, 그 다음에 비트맥스냐, 코인원이냐, 비트플라이냐, 거래소 있죠. 거래소 걸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거고, 요거는 요 봉 있죠. 요 캔들 차트죠.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면은 이 캔들 차트를, 그죠? 요 하나하나가 캔들 차트잖아요. 이 캔들 차트를 1분봉으로 할 거냐,
3분봉으로 할 거예요. 캔들 하나가 시간이에요. 보통 주식은 이 캔들 하나가 1봉이거든요. 완데이. 근데 이제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분부터 이 봉 하나에 1분 안에 이 봉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3분봉 같은 경우는 3분에 봉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봉이 하나 만들어지면 봉이 3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기본은 15분 봉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데일리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15분 봉하고 30분 봉을 많이 봅니다. 30분 봉.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1일 봉, 그렇죠? 또는 여기 뭐 주봉,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많이 보고,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15분 봉을 보고, 실제 구매할 때는 여기에 1분 봉이나 3분 봉을 이용해서 구매 타이밍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여기 보시면요, 여기 툴에 보시면은 다양한 채팅을 숨길 수도 있고, 그쵸? 다시 채팅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쵸? 그다음에 뭐 영어로 보고 싶다 그럼 영어로 누르면 메뉴가 다 영어로 바뀌고요. 이렇게, 그쵸? 각각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지표 부분인데, 지표는 뭐냐면요, 실제 우리가 배웠던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MACD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 있는 지표를 한 서너 개 정도는 보시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 MACD라고 하는 거하고, 그죠? 요 각각에 대해서 뭐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할 거냐, 시그널을 뭘로 줄 거냐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얘들이 디폴트로 해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보는 법을 알게 되면은 그때 요것도 각자 여러분들이 수치를 넣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MACD 차트를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크리에이트 누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MACD 차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배우셨죠? 여기 중간선, 기준선이 있고, MACD는 여기에 MACD 하얀 게 MACD 선이고, 여기 빨간 게 시그널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얀 게 빨간 거를 넘어갈 때 여기에 골든 크로스, 요게 이렇게 떨어질 때 뭐 데드 크로스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실제 살 건지 팔 건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죠. 요 지표가 싫으면 여기 X자 있죠? X자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X자 누르면 삭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 여러분들이 배웠던 MACD 만드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지표에서 볼린저 밴드 배우셨죠? 볼린저 밴드 여기 있죠? 누르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위에 상위 밴드가 있고 하위 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는 중간 밴드, 여기 있죠. 여기 20일 중간 밴드라고 있죠. 이렇게 중간 밴드. 그래서 중간 밴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벗어날 때는 실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벗어날 때 매도를 하면은 내려가잖아요, 그죠? 여기 이 밴드를 벗어나는 거 하고, 이 밴드에 벗어날 때 그때 실제 무슨 일이 발생한다? 추세가 바뀐다. 상승하기도 하고, 상승하다 보면은 하락을 하고, 여기 하위 밴드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상승을 하고, 그게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차트를, 그 다음에 여기 스토캐스틱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아마 레포트 쓰라고 한 거 있죠. 스토캐스틱이 어딨냐? 스토캐스틱 여기 있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최소한 MACD하고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요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표를 만들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실제
여기 T는요, 지금 시점 얘기하는 거야. 시점을 얘기하고, 여기 제가 보시면 여기 있죠. 내가 지금 어디 캔들 차트가 왔다 갔다 하죠. 그쵸? 여기 딱 설정해놨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점이 언제예요? 시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2020년 12월 2일 10시 51분이라는 거예요. 요게 요 캔들 차트가. 그래서 여기에 O는 뭐냐면요, 오픈, 그 시가 있죠. 시작한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는 고가, 하이, 그 시간대에 고가가 얼마였다. 그 다음에 요 C는 뭐냐면요, 이 종가고, 그러니까 L은 그 최저가.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바뀌죠. 계속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를 키워서 캔들 하나에다 갖다 놔 보면은 요 캔들 있죠. 요 캔들에 지금 시간은 2020년 12월 2일 14시 51분이고, 실제 시가는 이렇게 2,00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가는 2,058만 원이고, 그 다음에 종가는 2,055만 4천 원이고, 그 다음에 최저가는 2,055만 원이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캔들 차트 그릴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지금 이 코인원에는 우리가 레포트로 내준 일목균형표에 대한 지표가 없어요. 일목균형표에 대한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비트 같은 데나 다른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그 일목균형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교환해서 말씀드린 MACD, 그쵸?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요 4개 정도는 요 지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를 하면은 충분히 뭐 욕심 안 부리면은 매수 매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